안녕하세요. 머니게임의 법칙 MG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책자금의 이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실무를 하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정책자금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그 정책자금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맥을 잡지 못해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메일을 어제 제가 받게 되었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그 정책자금 관련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공유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18년도에 정책자금 실무를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배웠고,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론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도사공 아카데미라는 교육센터에서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동기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실무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연구부서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론과 실무에서는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목말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나 있으시고,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들어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정책자금이나 경영 컨설팅 관련된 고액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고액 강의 들을 때 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의의 내용을 100% 제 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강의의 10% 정도만 제 걸로 만들면 저는 그 강의에 성공했다고, 돈이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강의를 통해서 한 명의 인맥이라도 늘렸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그런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로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 아까운 자원을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팀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더 어려워지실 것이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셔서 부딪히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2011년 11월 달에 ING 입사해서 부지점장 4년 정도 하고 2018년 3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파산 신고를 해서 한 4년 정도 개고생을 하고 현재 정상 궤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자금 실무는 4년차 정도 되고요. 주요 업무는 각종 인증 업무, 여성 관련된 특허 출원이라든가 소재 부품 인증, ISO, 벤처 인증, 이노비지, 메인비지 인증 이런 것들이 있고, 각종 자금 업무, 중진공, 기보, 신보, 소상공, 아파트 수익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정책자금의 종류, 그리고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준비사항, 그리고 실전 영업 사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론적인 부분의 용어와는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양지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의 종류, 직접대출이 있고 간접대출이 있습니다. 직접대출의 정의는 국가의 재정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간접대출이라는 것은 기술 또는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준다는 거죠. 보증서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직접대출의 종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대출의 경우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상단에 있는 기관들이 형님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하단에 있는 그 기관들이 아웃뻘, 그리고 동생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기관들은 1억 이상의 큰 자금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관들은 1억 이하의 소액 자금들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었는데, 상단에 있는 기관에서도 5천만 원 정도, 1억 이하의 소액도 보증서를 끊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출의 시기는 매년 1월 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6월 이후에 추경이 편성되면 그에 따른 자금 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 대출은 1년 연중 필요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공기업의 성격상 반기마다 인사이동과 인사이동이 있고,
1월 달과 7월 달은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업무에 차질이 좀 생길 수 있으니 그 점은 양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둘 다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중진공 쪽이 직접 대출 쪽이 좀 더 공무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리는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대략 1.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간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금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대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의 보증 이율이 0.8에서 1.5%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4%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그냥 2%대라고 안내를 받고 갔다가 보증 이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대출의 장단점이라면 공무원의 성격이 강해서 상환기일에 유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2년 거치 이후에 3년부터 상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절대 짤 없이 유도리가 상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접 대출 같은 경우는 중공무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상환 기일 등에 대한 유도리가 있습니다. 네, 은행과 또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사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 연장이라든가 그걸 갱신될 때 상환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운영자금 대략 5억 한도, 그리고 시설자금이 10억에서 30억 정도 별도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직접 대출인 중진공 자금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기보나 신보 자금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의 지원 조건.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함께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 창업, 고용. 청년, 창업, 고용. 네, 이렇게 됩니다. 정부 정책 기금의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미만, 그리고 창업은 창업 이후에 7년 이내 기업, 그리고 고용은 매년 한 명이라도 증가가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네, 정부 지원이 좀 용이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의 기관의 직원들 또한 이분들도 한 회사의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KPI 인사 고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창업 고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도 엄연한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 등급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로 운영이 됐지만 이제는 점수제로 바뀌었잖아요. 대표의 신용 등급이 최소 5등급 이상 되셔야 좀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6등급도 신청은 가능한데 좀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점수제는 최소 680에서 700점 이상, 지금 대략 한 700점 이상에서 700에서 720점 정도는 되셔야 대출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월 달 이후에 법인 대출 시 대표의 입보, 개인 보증의 입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용 등급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점도 좀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국세의 연체 또는 체납은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연체 상환 후에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대출이 진행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대표님들께서 양지하셔서 연체라든가 그런 체납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출 지급 후에 사고 나지 않을 만한 기업에 지원을 한다. 그 기관의 직원들께서도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의 회수가 안 된다. 그러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관에서도 확인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내가 사업 자금이 5억이 필요하니까 5억을 대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출 해줄까요? 네. 대표님들께서 역으로 그 기관에 그런 직원들이시라고 하면 이런 분들께는 대출을 안 해주지 않을까요?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본금이 2천만 원인데 1억만 대출 받아도 부채 비율이 500%고 부채 비율이 300% 미만이 적정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법인 설립할 때 100만 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어서 법인 설립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정책 자금을 받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자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 및 지원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에 돈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큰 틀에서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기관에 신청하게 되고 1, 2주 후에 초회 상담이 진행되고 초회 상담 이후에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 실사가 진행될 겁니다. 실사 이후에 한 1, 2주 정도 있으시면 기표, 대출이 진행되신다고 생각됩니다. 빠르면 대략 3,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늦으면 한 달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중진공에서 요즘에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데 예전 같았으면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자금이 집행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달 반에서 거의 길게는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평가 관련 준비사항.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매출 규모 6억 이상의 제조업을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 사업인 제조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수출 무역 실적 등이 있으면 이것 또한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및 부가세 4대 보험 연체가 있으면 연체나 체감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 그 적전 연도에 재무제표상 결손 여부가 있으시면 이 또한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 개시 이후에 세무사님들이 절세 목적으로 해서 결손 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 3월 달이면 법인 결산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5월 달이면 개인 종합세 결산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잖아요. 그래도 웬만하시면 결손 내지 마시고 세금 조금이라도 내시더라도 결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본금은 5천에서 1억 이상, 부채 비율 확인하셔야 되고 이자 보상 배수는 1 이상 되시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대표의 역량 그리고 기술성 평가가 있는데 대표님의 역량은 동종업계 경력 및 학력 그리고 신용 등급 그리고 기간 사고 이력의 확인이나 또한 신용 사고 이력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성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부서 그리고 특허 출원 그리고 소재 부품 인증, 여성기업 확인,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ISO 인증 이렇게 있으시면 가점 사항이 되시고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만으로도 특별한 자금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짧게 정책 자금에 대해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컨설턴트, 초보 컨설턴트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 좀 드렸는데 어제 저한테 연락 오셨던 그 안산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비싼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를 배우셨으면 이걸 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1년 이후에 2년 후에는 남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시고 업계에서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